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지금 이제 어, 바쁘게 이제 발품팔이를 하면서 음, 길을 이제 예약 그거 된 것은 좀 한참 뒤고 계속 그 이렇게 예약을 땡겨 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바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6년간의 그 수병일지를 한번 내 스스로 좀 정리를 해놓자. 예, 일기장을 못 쓰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그걸 했는데 어, 이게 그래서 뭐 금긴장이상 6년간의 투병일지 이렇게 해서 일단 비공개로 놓고 나중에 공개로 할 수도 있죠. 이심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 지금 이 상황 같은 게 궁금해 하시기도 할 거고, 또 이제 그냥 시청자분들 중에서, 클릭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뭐, 혹시 또 피아노 피아기님 말고도 또 김긴장 이상 알으시는 분이 뭐, 을 만나게 된다면은, 서로 좀 이렇게 의지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흔치 않고 해서 어, 우선 뭐 일단 뭐 그냥 사는 얘기로 뭐 들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댓글 그냥 유령 시청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제 그 채널에 댓글이 한국 댓글이 별로 없죠. 이제 제가 뭐 댓글 없이 그냥 유령 그 유령 청취 하시는 게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외국 동물 채널 어떤 인연으로 이제 외국에 이렇게 소통되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 채널이 두 번째 채널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있다 보니까는 외국 분들 이렇게 글이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 언어 뭐 관계없는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춤이라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이런 얘기는 제가 이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하고 캡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도 대부분 이제 그분들은 그냥 인사로 오는 거지 어 주기적으로 이게 이 좋아요랑 그 조회수가 조절이 다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실 분들은 뭐 이심전심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냥 사는 얘기 들으실 그분들 어, 있을 거고 오늘 이제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뭐 어제도 그렇고 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좀 뭐 리틀 브레이크 이렇게 하고 나서 꽤 얼마나 됐나 잘 모르겠네. 한동안 이제 그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원래는 그 제 그 투병일지로서의 그 브이로그로
플러스 얘기 나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중요한 시기마다 짧게나마 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안 남기게 되고 비공개로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아예 이거는 뭐 일단은 비공개로지만은 6년을 한번 훑어보려고요. 6에다가 제가 남긴 거는 핸드폰을 살 때쯤이 이제 심부근육 아니지 심부근육 들어갔을 때고 핸드폰 전에는 2G로 짧게 찍거나 아니면은 이 컴퓨터를 테크노마트에서 조립했더니 내가 IT 강의를 내가 이겠다 가끔 하는데 내가 말도 안 되는 그 서비스를 요구를 했죠. 서비스로 하드디스크 달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 웹캠을 주더라고. 꼬물 웹캠을 줘가지고 그거는 핸드폰은 한 1, 2분 사이. 근데 그 웹캠 그걸로는 화질은 아주 막 지지직거리죠. 근데 그래서 그걸로 제가 몇 차례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 시기에 남긴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느 날 그냥 좀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몇 년 전에 근긴장 이상을 앓는 분들 혹은 가족들에게 뭐 이런 거를 짧은 1, 2분짜리를 한 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근긴장 이상 앓는 분을 이렇게 하게 됐고 별 얘기 없이 이심전심으로 그냥 서로 든든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심부근육 들어갈 때 그 들어가기 전날에 이제 브이로그를 남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심부근육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찍어는 놓고 했는데 비공개로 이렇게 언젠가부터 좀 이제 그 브이로그 쪽을 좀 안 열게 됐어요. 저번 채널이 이제 핸드폰 사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어디에다 다운 받아 놓은 놓긴 놓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는 심부근육을 치료가 안 되고 그걸로 제대로 뭐 완화라든지 이런 것조차 안 되고 마지막 심부근육 치료 이후에 이제 심부근육이 아닌 뭐 심부근육에 가깝지만은 다른 좀 얇은 근육을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에게 다시 신경과로 이제 그 의뢰를 받은 상태이고 그때까지의 그게 거의 이제 1월에 잡혀 있고 12월에 한번 재활의학과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 신경과 의사라고 해도 전공 분야가 다 세분화되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품을 팔으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을 이제 6년 전체를 한번 남겨보자. 이게 지금 갑자기 우발적으로 어느 날 지금 새벽에 음,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거의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잘 안 되니까는 괜히 더 걷기도 하고 제가 왜 저쪽을 쭉 보냐면은 우리 위층 사는 여자분인가 해가지고 맨날 새벽에 술 마시고 쿵쿵거려가지고 아시죠? 재작년 맞나 보네. 씨, 또 들어가면은 지금 새벽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취한 상태면은 밤새 막
3시까지 막 그냥 아 이런 사는 얘기예요. 사는 얘기인데 오늘은 한번 일기 대신에 쫙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놓고 싶어요. 뭐 이거를 듣고 또 굉장히 좀 희귀병이긴 하지만은 그 금긴장 이상 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혹은 피아노 피아기님 같은 경우에 금긴장 이상을 아는 분이시고 또 리사님이라고 신경계와 뭐 무관치 않은 관련이 있는 또 난치성 희귀병을 앓으시는 분도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온지 제 설명란에 제가 영어로 글 써가지고 나도 비슷한 처지다 하고 이렇게 그 이제 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사는 얘기 브이로그 이렇게 일단은 찍어놓고 남기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록은 해놔야 되고 공개 비공개가 이제 문제인데 나중에 공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해서 공개를 좀 해놓. 비공개를 하면 비공개가 뒤쪽으로 새로운 영상으로 밀리면은 나도 못 찾아. 그런 게 많아요. 6년 전에 10분이나 지나고 본론 들어가네. 6년 전에 이제 제가 사랑니를 빼게 됐어요. 사랑니를. 그 오랫동안 한 20년을 주기적으로 앓다가 그걸 왜 빼려고 했냐면은 우식이 많이 돼가지고 옆쪽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사랑니가 썩으니까. 그래서 이제 빼게 되는데 그 뺄 때 다른 쪽들은 다 내가 검색을 먼저 해봤지. 검색을 해봤더니 뭐 5분에서 한 30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한 15분 정도 별 고통 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는 다 뭐 5분에서 15분 뺀지도 모르게 빼기도 하고 한 30분 걸리기도 했는데 이쪽이 2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그분이 호호백발 할아버지셨는데 그 뭐 1차 병원 아니고 2차 병원이었어요. 2차 병원인데 은퇴 직전 분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돋보기 안경에 또 다른 돋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나중에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할 때는 못 봤죠. 제가 할 때는 눈 감고 이렇게 딱 하고 2시간 동안 별의별 연장을 계속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해서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하는데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아우 내가 나 같은 발치 귀신이 이렇게 고생을 하네. 이렇게 막 그분이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할 때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약간 못 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신경적으로 문제가 될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덮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동안 피를 질질 흘리고 그렇게 있다가 그럼 그러자고 병원에서 이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금긴장 이상이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병원 다닐 때도 별의별 과를 다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그 기록을 다 할 텐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가 모두 답이었는데 그게 이제 의료 사고나 이런 거에서 못 이기잖아요. 보통 사람들. 왜냐하면 의료 지식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전문 지식 차이가. 근데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금긴장 이상이라든지 이런 난치성이병 이거는 랜덤하고 원인이나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고 제가 그때 이후로 증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게 아닐 수 있죠. 랜덤하게 왔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왜 그걸 했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식된 부분을 신경치료를 시작을 하려고 그걸 먼저 뽑았어요. 근데 하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쪽 하나가, 그리고 제가 땡기는 쪽이 이제 같은 쪽이고. 근데 신경치료 해보셨죠? 신경치료를 이제 이 우식된 부분, 이 사랑니 근처를 이제 했는데, 그걸 할 때 아우 그것도 굉장히 그 느낌이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경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게 뭐냐면은, 이 혀 뿌리 있는 이쪽으로 뭐 설골 이제 근처에 이제 심부 근육 그쪽을 중심으로 제가 문제가 이제 생긴 건데, 이쪽으로 갑자기 이 신경치료 받을 때의 느낌 비슷한 뭐가 오고 꽉 조이다가, 뭐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갑자기 경련이 오고. 근데 이게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그냥 뭐 어디 뭐 쥐가 나는 뭉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랑 다르고, 허리 디스크가 신경이긴 하잖아요. 그런 거랑도 좀 달라요. 이렇게 확 오는 게.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신경치료를 받으면 원래 그런가 보다. 처음 가봤고, 그리고 제가 참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식한 게 뭐냐면은, 병원은 안 가는 게 좋다. 병원 가면은 병 맞는다. 이런 뭐를, 건강에 대한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 뭐 어렸을 때 이제 막 그 이제 체조 같은 것도 이제 막 잘 하고 춤도 추고 폐활량도 좋고 하니까는 감기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걸리고. 그 아니 좀 크고 나서, 어렸을 때는 걸렸다고 홍역도 걸리고 했댔는데 잔병 치레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니까는, 아, 이게 부작용인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그, 그 6년 전까지, 한 5년 그 전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수업을 하다가 이 요쪽으로 오니까는 이게 싹 와버리고 하면은, 아, 지금 선생님이 그 요 신경치료 받아가지고 그런다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떻게 추스르고 다시 하고 했는데, 이제 그 반에 이제 그 신경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나를 되게 이해를 해주더라고. 아유, 진짜 싫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피드백도 있고 하니까는, 아, 이런 게 원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언젠가부터 어 그게 그 텀이 짧아지면서 지속 시간은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 근데 그때라도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좀 일찍 갔으면은 조금이나마 더 나았을지. 지금 그거 생각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 제가 어쨌든 뭐 물리학과도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무식하게 그 병원은 안 가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연치유 같은 거, 그런 거를 더 믿어가지고 아예 안 가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1년 가까운 시기라고 보여요. 지금 6년 전 그 4월 달. 그리고 이제 그 겨울 그 정도쯤 됐을 때는 이제는 만성적이면서 여기만 됐던 것이 점차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턱 관절이 내장증, 다 디스크라고 보면 돼요. 목 디스크, 턱 디스크, 그러니까
경추, 흉추, 척추, 골반, 그리고 이 견갑 이런 것들이 다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되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병원을 갔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몸 상태 봐서 혹은 내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일로서 수업을 할 때는 일로서 강의를 하면은 늘 같은 시간에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지금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이제 거의 하여튼 거의 1년 가까운 서야 그때부터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핵심 그런 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경적인으로 이렇게 오는 거는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또 이거 굉장히 좀 이제 다른 통증이랑 달라가지고 겁이 확 나고 이러다가 큰일 나나 보다. 근데 이제 부작용 같은 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앓고 있는 이런 턱관절 돌아가는 거, 목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마비가 좀 있고 하거든요. 오른손, 오른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지그재그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시기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거는 이 목 요쪽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과를 이비인후과 처음에 과를 진짜 별별 과를 다 가봤어요.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폐활량 검사했다가 웬 운동선수냐고.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더라? 이 뼈에 관련된 그 정형외과나 뭐 이런 저기 근데 그런 데에서 다 이렇게 뭘로 보냐면은 디스크 같은 건 있으니까는 이제 다 뼈 같은 거는 엑스레이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진단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처방은 하는데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여기에서 시작된 이거는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다 뭐 예과 시절에 다 근긴장 이상이나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건 배우시겠지만은 근긴장 이상 신경과 내에서도 진단 잘 못해요.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신부근육이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과 가고 뭐 재활의학과 가고 뭐 마취통증과 가고 뭐 호흡 또 심장 막 이제 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여기가 제일 심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디서 단서를 얻게 되냐면은 제가 올 봄에 막 뭐 서류 띄고 병원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올 봄에는 그냥 다 실시간으로 해버렸죠. 그때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입이 잘 안 되고 그러는 이제 다 이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 가서 하는 얘기라든지 막 이런 것도 그냥 뭐 생으로 그냥 다 실시간으로 프리즘 말고 이걸로 하고 서류 띄는 거 또 이 보험 하는 거 그런 걸 다 이제 그때 상당 부분 실시간으로 이제 했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그게 이제 이입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분이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치과에 되게 좋은 분이셨거든요. 바로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신경과 질환이라는 거를
막연하게만 알았죠. 왜냐면은 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여기로 안 되니까는 다른 데를 다 가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심장도 가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그러다가 턱 내장 이거를 한 그 구강 내과를 갔는데 아유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거든요. 왜냐면은 내장증인데 보통 내장증이면 그거랑 관련된 거 그냥 이렇게 싹 하고 말 거 아니에요. 약 처방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하고. 근데 내장증인데 치과적인 그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물어서 하는 그런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들 상으로 치과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문제일 것 같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또 이제 또 몇 달이 한참이 지난 그때예요. 근데 그분 덕분에 그 신경과로 이제 그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이번에 그 뛰러 갔더니 그분이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질환이 랜덤한 거예요. 정말 사람 사는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그거를 잘 그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그분이 두 번 도와준 거예요. 그 처음에 찾는 거랑 두 번째 찾는 또 과정이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딱 그래서 신경과를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검사를 했죠. 안 나와. 신경과 3차 병원에 신경과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파킨슨 계열이 아니라 다른 쪽 계열 분이셨어요. 파킨슨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근긴장 이상도 보시거든요. 진단도 대부분 그쪽에서 나오고 진단이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제대로 그 진단을 받았는지 하려고 재차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뭐 검사 그걸 했는데 그런 그 사는 얘기 일기를 남기는 겁니다. 6년짜리 일기를. 그래서 그때 이제 신경과에서 그것 때문에 또 몇 달을 또 시간 낭비를 하죠. 다른 과를 다니면서 흉부외과 막 이렇게 가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들을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뭐야, 내가 한번 실시간으로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두 사람 되게 욕한 적이 있어. 의사 중에서 한 분은 그 갑상선 그 검사했던 분, 그리고 한 분은 그 근전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 다 1차 병원인데 그 어떻게 알아봐서 잘하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의뢰를 받아서 갔는데 뭐 의뢰라기보다는 의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2차 3차 병원으로 해주는 게 의뢰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게 근긴장 이상은 파킨슨이랑 달리 CT 뭐 MRI 뭐 이런 걸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안 되는 상태니까는 그 내가 이제 갑상선 하러 간 데에서도 이게 양성 종양 하나가 있는데 괜찮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사람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그리고 신경과 이제 근전도 하시던 분 제가 그거 할 때 엄청 욕했는데 그거 실시간으로 다 남아 있을 때 나중에 갔는데 이제 저 근긴장 이상이라고 이제 하니까는 잘 치료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때조차도 비급여 내가 영수증 뛰러 갔는데 비급여 그 진료를 하더라고. 그때 처음 갔을 때는 막 그냥 이제 근전도 하는 분이라고 해서 다 이제 근긴장 이상 뭐 이거를 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근전도로 잡은 게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근전도를 할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심부근육. 그러니까 설골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몸이 꼬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신경과를 그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제 허송세월을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신경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이제 했죠. 그러니까 재활의학과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약도 아무 효과도 없고 약 잘못 먹으면 사람 완전히 지옥을 맛봐요. 지옥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도 참 그 인연이 그 치과 그 분의 그 후배가 그 인턴 레지던트로 있는 그 이제 대학병원이죠. 거기에서 의뢰를 해주는 데가 또 신경과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파킨슨 계열이라든지 재활의학과라고 해도 근긴장 쪽 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활의학과에 근긴장 또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뭐 신경외과에는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신경과에도 가끔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파킨슨 계열 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그때 그렇게 처음에는 병원을 무식하게 안 갔고 두 번째는 여러 병원 가다가 신경과 한 거를 신경과밖에 없겠다 싶더라고. 근데 신경과를 갔는데 정상이래요. 이제 신경전도 검사를 이제 막 개구리처럼 막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여기 저기 내가 땡긴다고 하는 부분은 거기는 못 해요. 거기는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위험하다고. 그 다 그 유명한 의사분이신데 앞쪽을 심부근육 그 거기를는 원래 교과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하게 된 과정도 이제 여기다 좀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신경과를 가서 이제 진단을 이제 받은 거야. 근데 그 진단을 이제 양자역학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양자 통신이 나오는 시기에 손으로 하는 거야. 손으로 짚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와, 황당하더라고. 이 개명한 시기, 현대의학 발달한 시기, 양자역학의 시기. 그리고 내가 난 물리학 아니 뭐 이렇게 뭐 양자역학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수치가 제시가 되고 그게 아니라 손으로 짚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또 같은 그런 전공을 하시는 분을 그때 당시에 심층 진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막 그 하던 시기거든요. 심층 진료는 원래는 큰 병원 가면은 2, 3분이에요. 2, 3분에 허탈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15분, 30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 즈음에 생기자마자 찾아봤죠. 근긴장 이상을 그 하시는 분이. 근데 근긴장 이상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하시는 분이 이 전국에 있는 그 3차 병원 보건복지부 이제 그런 데 가서 찾아봤더니 세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두 분이더라고. 왜냐면은 세 분 중에 한 분은 파킨슨만 심층 진단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그냥 그 근긴장까지 그 그렇게 특정되지 않은 분이라서 그 분한테 갔어요. 그 갔더니 그분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다 이제 우리나라의 큰 병원 혹은 대학병원인데 가장 고참 신경과의 고참 분인데 그분이 아이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되게 화났다고. 설교처럼 되게 좋은 말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이 병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지가 하고 너무 힘들겠지만 한 2, 3년 후에 기적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낫는 경우가 있다. 얘기를 듣고 내가 2, 3년이나 더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속으로 너무 부글부글 했었는데 그 말대로 됐으면 벌써 지금 완치가 됐죠. 그게 이제 그 초반에 한 2년 한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은 뭐냐면은 심부 근육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으로 이제 했는데 약이 근긴장 이상 약이 없으니까 파킨슨 약을 신경과 약을 돌아가면서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못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힘들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완화가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막 이제 의사한테 말할 때 의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외부 근육이라도 한번 해서 내가 그걸 이제 저기를 했어요. 이 목이 위험하긴 한데 그 외부 근육이라도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요. 그 치료를 받을 즈음에 이제 제가 받는 그 동안에 처음 그 짤막 영상이나 그걸 했고 거기에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제 차로 다시 그 진단을 받을 때는 엑스레이, CT, MRI, 펫CT 다 나왔는데 펫CT를 변형한 이제 조영제라든지 이런 걸 좀 변형한 그거 가지고 이 설골 주위에 가느다란 그 초록색 그 줄들이 쫙 이제 딱 그때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진단이 된 셈이죠. 손으로 찝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하신 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치과 그분의 후배가 또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치료 비용이나 검사 비용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비싸요. 다 비싼데 대부분 자비로 했는데 한두 번은 임상도 이제 했어요. 근긴장 이상 임상도 아니고 파킨슨 임상인데도 한번 해보겠냐 했을 때 그냥 바로 한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닐 때는 어떤 임상 실험 뭐 신약이 됐건 새로운 치료가 됐건 이거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치병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희망에 막 부풀어 가지고 그거를 했죠. 근데 그걸로 별 그게 없다가 그 추천받은 분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의학적인 거 기초가 없으니까는 일단은 굉장히 많이 그 도서관에서 그런 책 같은 거나 아니면 논문 같은 거 막 보고 하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갈리는구나. 그리고 갈리는 데에서 뭐라고 하면 주특기랄까?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생기는구나. 근데 그때 이제 그 패시티를 그러니까 패시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아야 물리학적인 진단을 받는 거니까 패시티 자체가 이제 대사 활동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그 광전 효과에 의한 그게 그래프로 이제 나오는 셈이죠.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초록색 줄기들이 목 안쪽에 싹싹 막 여러 갈래가 나오는 거예요. 설굴 근처에. 근데 문제는 거기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는 그 검사 이제 그분이 치료도 하시고 또 나노 로봇 그런 것도 하시는데 나노 로봇이나 이런 것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뭐 중병이긴 하지만 암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앓는 병 이런 데에는 뭐 어떤 그 표준 같은 게 어떤 그
그렇지. 표준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좀 있어도 저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몇 달만 기다려 보시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몇 달 후면은 미국에서 그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나는 외부 근육에서 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깊은 데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심부근육 치료 그 전날 그 찍은 그 영상이 이제 그게 한 2년 전, 아이고 2년도 이제 더 넘었죠. 재작년 여름 뭐 이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그때죠. 그래서 근데 심부근육은 근데 그 경동맥이랑 기도 그 사이로 이제 해야 되니까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의사분이 저하고 지금 그간 2년간 인연이 이어왔고 티격태격 거리기도 하고 나는 더 위험을 더 부담하고 싶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막 내가 막 중간에 막 어디 뭐 실방인가 아니면 뭐 어디 영상에다 내가 막 쌍욕하고 막 그러는 거. 왜냐면 막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그렇게 하면 죽어요 죽어요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그 큰 부담을 안고 2년 동안 절 치료를 해주신 거죠. 굉장히 고마운 분이고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김 교수님입니다. 전 세계에서 치료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치료하실 때 옆에 있던 인턴 레지던트가 벙쪄가지고 이거 교과서에서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세상에서 여기는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 얇은 줄기거든요. 거기에 초음파로 상당 부분 이렇게 잡으셨고 심지어는 그 중에 일부는 근전도까지 했어요. 근전도는 초음파로는 그 이런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례가 있는데 근전도 했다는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까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방향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구글에서 새로운 왜 나오는 이제 막 그 논문 같은 걸 검색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거를.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근전도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아시겠지만은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상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첫 그 심부근역 들어갈 때 죽을 수도 있는 거라는 그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봐온 그 의학적인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게 맞으니까 그때 좀 암울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남기고 막 거기에 제가 그때 그날 쓴 그 뭐 유서 비슷한 그런 것도 제가 하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그 초록색 그 줄기들 중에서 뒤쪽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거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해가면서 앞쪽으로 내가 해달라고 처음에 내가 앞쪽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제 그 기록도 이제 저번 채널에 다 남겨놨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중반부터는 이제 브이로그 그런 투병 일지 그런 거를 잘 안 남겨가지고 지금 그냥 몰아서 남기는 거죠. 아니 왜 목숨을 거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결국은 끝내 앞쪽으로 그것도 얘기가 길어요.
그걸 하는데 제가 병원을 서울대병원 하나만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그 여러 곳을 다녀가지고 서류 뛸 때 엄청 돌아다녔죠. 그리고 그거마다 다 질병 분류 코드, 이 신경계는 G로 시작하지만은 또 이제 막 그 디스크라든지 내장성이라든지 막 이런 건 또 다 또 조금씩 달라요. 이 코드가. 그래 저 뒤쪽이 다르거나 아니면 앞쪽도 아예 다른 것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보험사도 막 아우 면책 기간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걸 막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다 따로따로고 이게 그냥 간단한 뭐 보험의 간단한 뭐 아니 그냥 일상적인 어떤 작은 어떤 이런 질환 같은 게 왔다 갔을 때는 편리한 앱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들이랑 다 조절을 해야 되니까는 나중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건 다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제가 질병 그 분류 코드마다 면책 기간 그거 제가 다 이 종이에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그때 당시에 몰아서 했고 지금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인데 이제 그때는 좀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했고 지금은 뭐 아유 그거 하면서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그 고단하고 막 그 또 병원 거기까지 제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국은 중간에 그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다른 병원도 뭐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 이제 뭐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곳도 근긴장 이상 하고 나서도 막 많이 갔어요. 안병동 같은 데도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영제 그 느낌 그 얘기한 적 있죠.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표준화된 게 없으니까 제 병에는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방향 이거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도 그래도 의뢰를 해줘. 의뢰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길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설굴에 있는 것 중에서 한쪽을 어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온 거야. 다른 과에서. 그때부터 이제 앞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은 아프죠. 무지 아프죠. 목에 바늘 그러니까 이제 근전도 바늘. 초음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프진 않잖아요. 갑작선 같은데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심부 근육이라서 꽉 눌러야 돼. 이런 데로 꽉. 겉에 있는 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각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아프진 않 상대적으로. 근데 그리고 이제 주사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톡스 하는 거랑 근막돈 동통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련과 쇼크에 그 처음에 제가 그 심부근육 했을 때 그 남겼던 그거 있죠. 전날 남겼던 거. 늘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부근육 시작하고 나서는. 뒤쪽으로 왔을 때는 그냥 아픈 정도였는데 앞쪽으로 오니까는 처음 앞쪽으로 했을 때 아니 앞쪽도 아니야. 옆쪽이야, 옆쪽. 앞쪽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그랬구나. 딱 맞고 나서 이쪽으로 경련이 막 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근데 아우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막 너무 이 안쪽이 막 뒤틀리니까 이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 있는 데가 막 난리를 치니까는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거보다 이 공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 예.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뭘 마음에 그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집에도 제가 그 막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가죠. 그러니까 제가 한때 막 그 서류 띄고 막 그렇게 보험 조절하고 막 스스로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이제 집에 가능하면 말 안 하고, 내가 새로운 치료를 들어갈 때는 얼마 나올지 모르거든요. 새로운 검사나 새로운 치료는. 그러니까 치료 도중에 뭐 초음파나 근전도나 아니면은 그 약물의 그 저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보험 처리가 랑 거의 무관하죠. 일부 받는 거죠. 검사는 MRI, fMRI, 뭐 PET 막 이런 거 변형된 거 이런 것들은 뭐 아시겠지만 100만 원 안짝으로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 중에 3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느라고 그때 집에 이렇게 뭐 하는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되는 데까지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때, 그래서 한 번에 막 몰아서 했죠. 그때 당시에 계속 안쪽에서도 앞쪽에서도 새로운 곳을 맡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그 경련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육이랑 관련된 부분 안 하려고 막 하는 거야. 저는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하기 직전이 되면은 며칠 전부터 굉장히 아휴, 그거 괜히 해달라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경련이 있고 또 쇼크가 있는데, 쇼크는 어떻게 오냐면은 뭘 하나 이렇게 딱 이런 데 찔렀을 때 갑자기 이 등줄기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전기가 막 밀물처럼 팍 오는 그 쇼크가, 그럴 때도 막 아우 이제 죽나 막 싶어요. 막 그런 게 이제 그런 심부근육 치료를 내가 이제 2년 받은 셈이죠. 2년을 받고 나서 마지막은 그런 앞쪽에, 원래는 여기 앞에도까지 좀 하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너무 부담이 크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찾지도 그거 그렇게 찾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옆쪽으로 맞았어요. 옆쪽으로 맞았는데 아무 부작용만 막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신경과로 가서 뭘 할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어떻게 알아볼 방법은 없고, 지금 뭐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발버둥 비슷한 것 같아요. 발버둥 비슷하게 일단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체는 일단 아직도 한 3달이나 많이 밀려 있어요 가지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남기는 거는 그 6년간의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여기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투지 때부터 사실은 올려는 놨죠. 간단하게나마 투지 때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이게 되고 나서는 더, 조금 더 길게 했는데, 그러다가 브이로그는 투병일지는 점점 빠지고 일정 알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비공개로 올린 거는 이번 채널 옮기면서 잘 너무 뒤쪽에 밀려 있고 막 해가지고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그걸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볼 그 여유가 없이 빠르게 한 달 내로 좀 빠르게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좀 남기고, 뭐 가능하면은 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보다가 열까 생각 중입니다. 열까 그냥 사는 얘기로. 그리고 이심전심 분들에게 이제 소식도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의 그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냥 사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가 이상을 느끼면은 바로 꼭 병원에 가세요. 저처럼 괜히 자신만만하다가, 저는 처음에 간헐적일 때, 그때는 신경치료랑 겹쳐가지고 못 갔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이제 여기저기 디스크나 이제 지그재그로 꺾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바로 갔어도,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못할 정도까지 되고 나서 이제 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혹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는 신경계나 면역계 이런 쪽이 내가 딱 어디가 아픈데 지금까지 아프던 거랑 질적으로 다르다, 이럴 때 그 3차 병원,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으로 갔어요. 3차 병원.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일찍 움직이는 게 지금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지만은, 그리고 조금 일찍 갔다고 해서 결과가 또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한 발자국이라도 일찍 움직이고, 또 이 덜 악화되게, 신경계나 이런 쪽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의학적인 완치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완치가 있긴 하고, 기적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의학적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써왔고 쓰고 있고 하죠. 그냥 투병일지를 제가 기록용으로 이렇게 오늘 남겨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사실은 이렇게 했고, 이심전심 분들에게 어떤 소통일 수 있고, 또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사는 얘기일 수 있고, 이거는 좀 조만간에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